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학기 피실무 프로젝트 고밀 릴레이 라디오로 참여한 16학번 민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차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달성 목표, 팀 소개, 진행 과정, 최종 성과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달성 목표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성출이 저희 달성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역방송의 일조로 특정 소규모 지역을 번역으로 해서 FM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국을 말합니다. 저희가 기존 목표는 성남 FM에 팟캐스트 6회차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을 방송국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1회를 특집방송으로 성남 FM에 송출하는 것이었는데요. 피드백을 받고 나서 1회차라도 제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1회차 방송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금강 FM에 가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 대략적인 타임라인인데요. 저희가 11월 21일에 팀 결성을 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4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특히 1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를 소재로 한 금강 FM에 직접 가서 사전 녹음을 마쳤습니다. 저희 팀 소개입니다. 저희는 오늘 발표를 진행한 2명을 제외하고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팀장 윤세인, 엔지니어 박찬호, PD 고주희, 작가 민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활동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팀명을 소개해드리려면 기지개는 기지개를 펼 때 시원해지는 감각과 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를 서로 공유해서 힐링하는 시간으로 정했는데요.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좀 팀명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고밀 릴레이 라디오에 앞글자를 따서 부르기 쉽게 도릴라로 팀명을 바꿨습니다. 저희 라디오 소개입니다. 포맷은 토크 라디오고요. 분량은 60분 내외로 방송국에서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송출은 지난해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마쳤습니다. 청취 대상은 20대 대학생으로 당초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하고 나니까 4050 좀 부모님 세대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 밑에 문장은 저희가 라디오 기획안을 제출할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했을 때 제출한 문장이고요. 그 밑에 저희가 토크 라디오이기 때문에 고민 선정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는 대학생 공통의 고민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저희 팀이 20학번과 16학번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좀 공통으로 토론 가능한 주제인가, 세 번째는 시의성을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주제가 청춘의 연애, 그리고 대면으로 전환된 대학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진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해서 수평형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저희 큐시트이고요. 4가지 코너로 구성을 했고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코너에 적절하게 어울릴 음악을 선정을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 발표부터는 고주희 학우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과정과 성과 부분 발표를 맡은 고주희입니다. 주차별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1주차입니다. 1주차에는 팀 구성을 한 후에 기지개라는 프로그램명을 도출하였고요. 이후에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남 FM의 컨택을 준비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계획에 따라서 기지개 라디오 1회차를 녹음하고 또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업로드한 컨텐츠는 실시간 랭킹 5위, 일간 랭킹 25위, 주간 랭킹에서는 156위를 상승한 2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강 후 이어진 피드백으로 인해서 저희의 기획안은 전면 수정이 되는데요. 기지개 라디오에서 고밀 릴레이 라디오로 변경이 되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6회차 구성에서 1회차 구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팟빵과 유튜브 업로드를 잠시 중단하고 공동체 라디오 참여에 집중하게 됩니다. 연말이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곳이 좀 많아서 전국에 약 20곳의 라디오국에 연락을 돌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녹음 가능 시간과 송출 일정이 가장 적합한 금강 FM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강 FM의
그 의도에 맞춰서 60분 분량의 새로운 주제의 라디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 원고를 적어야 됐고 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기 위해 밤새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정은 피실 후 세 번째 주 목요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3주차에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수렴한 후에 저희가 최종 회의와 리허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녹음 당일에는 금강 FM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으로 직접 가서 녹음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주차에는 녹음했던 것이 송출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실시간 송출이 되었고 이를 팟빵과 유튜브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이 파트는 고민 릴레이에서 제가 첫 번째 주자였는데 저의 연애 고민을 한 30초 정도로 편집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누가 나 좋다 하면은 사실 저도 마음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마음이 간다기보다는 조금 신경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제가 좋아했습니다. 절 좋다고 하면 그 매력이 좀 반감되는 느낌? 정말요? 좀 어렵죠? 네, 저의 경험을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특정 기간에 이성이 몰려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이성이 많이 몰려올수록 좀 약간 적적하고 살짝 못 돌리는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메인 DJ 윤세인 하고를 중심으로 나머지 세 하고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보는 토크형 라디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성과인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의 가장 어쩌면 중요하고 큰 목표였던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기획안이 한번 엎어지기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최종까지 가서 할 수 있었다는 실시간 송출을 이뤘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녹음을 받아주셨던 PD님께 이제 어땠냐라고 여쭤봤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라디오였다, 준비를 많이 해온 티가 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녹음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좀 남았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녹음 현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송출된 라디오는 금강 FM 앱에서 다시 듣기로 들어가면 특집 방송에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컨텐츠 업로드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이기 때문에 컨텐츠라는 개념을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컨텐츠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최종 성과로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요, 팟빵의 유저 리포트입니다. 이게 저희 넷째 주 화요일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인데요. 저희 채널의 총 재생 요청 수가 708회에 도달하였습니다. 사실 업로드에 의의를 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팟빵 랭킹에서도 일간 랭킹 15위를 달성하였는데요. 저희 구독자 수 보이시나요? 옆에 주변의 구독자 수는 700에서 800명대인데 저희는 구독자 10명으로 1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뿌듯한 성과였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기도 하였고 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마인드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저희의 삶 가운데 뭔가 주저되고 고민되고 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러한 깨달음이 저희를 조금 더 진취적인 사람으로 또 도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4주 동안 컨텐츠 기획, 아나운싱, 작가, 영상 제작이라는 커리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경험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고민 릴레이 완주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융합전공 트랙에서 빅프로젝트를 진행한 V에러팀의 발표를 맡은 화공생명공학과 송원영, 박인규입니다. 저희는 하이니켈 NCM 연극할 물질을 졸로 표면 처리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사이클 수명을
전기차 보신 분 계신가요? 야, 확실히 많으시네요. 네, 전기 자동차 산업이 부상하는 요즘 전기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관심 분야를 선정하고 주제를 구체화하여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로 인한 예상 결과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분야 선정 배경입니다. 배터리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1차 전지는 건전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이고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핵심 4대 요소로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이 있습니다. 저희는 양극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양극재는 양극을 이루며 배터리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배터리의 심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소재입니다. 어떤 양극 활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양극재가 전지의 재료비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으로 원가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원가 절감을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양극재 종류 중에서도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NCM 배터리가 양극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코발트 대신에 니켈 함량을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인 하이니켈 NCM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니켈 NCM에는 아직 해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이온 화학탄산과 표면 부반응 현상이 있습니다. 양이온 화학탄산은 크기가 비슷한 리튬이온과 니켈이온이 혼합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전지의 층상 구조가 붕괴되고 미세 균열이 생깁니다. 표면 부반응은 정극과 전해액이 접촉하여 표면에서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전지 수명과 속도 특성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양극 활물질 코팅을 통해 전지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코팅 방법은 졸결법을 적용하였는데요. 졸은 미세 입자가 액체 속에 분산되어 유동성을 지닌 상태로 졸이 굳어지면 계리됩니다. 졸결법은 졸을 계라하고 계를 가열하여 산화물 고체를 제조하여 나노 사이즈로 균일하게 코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졸결법의 장점으로는 높은 순도의 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높은 화학적 균일성으로 코팅물의 응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낮은 온도에서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팅물로 유기물과 무기물을 섞은 유무기 복합조를 사용하였는데요. 유무기 복합조는 유기 소재와 무기 소재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복합 소재입니다. 복합조의 무기 소재로는 Al2O3, 알루미나를 선택하였는데요. 알루미나는 내광호성, 내열성, 내화학성이 좋으면서도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소재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특허에서는 유기 소재로 GPTMS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헤우스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두 물질의 공통점은 규소를 가진 유기실란계 물질로 실리카 조를 형성할 수 있고 산과 반응하여 친수성 수산화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GPTMS만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바로 접착력이 좋은 에폭시기를 가진 것인데요. 에폭시기가 없는 헤우스는 GPTMS보다 코팅이 견고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노 사이즈로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졸결 코팅법을 사용하였기에 헤우스를 사용하더라도 보다 견고한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우스에 분명한 이점도 있습니다. 헤우스는 GPTMS보다 공정 과정이 단순하고 가격도 3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유기 소재로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헤우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무기 소재인 알루미나와 유기 소재인 페우스를 복합졸로 만든 후 건조시켜 계리되면 페우스는 실리카 구조가 되는데요. 실리카 코팅은 표면 부반응을 줄여 열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사이클 수명을 월등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이니켈 NCM 양극 활물질을 알루미나 실리카 복합재로 표면 처리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파이프 수명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제를 구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분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할 시약과 장비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에서 사용할 NCM을 이제 졸결법으로 코팅할 때 사용할 시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GPTMS는 대조군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코인셀 전지를 제작해서 저희가 비교를 할 거라서 코인셀 전지 제조에 필요한 시약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졸과 슬러리 제조, 코팅할 때, 건조할 때 사용할 장비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코팅 표면을 관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실험 과정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좀 세 개를 비교를 하면서 실험하기 때문에 세 개의 명명을 했는데요. 알루미나로만 만들어진 졸을 졸 A, 앞에 글자에 따서 졸 A고요. 그 다음에 졸 A와 실리카 졸을 섞어서 이제 알루미나 실리카 복합졸을 제조하는데 그 실리카를 테오스로 하는 경우는 졸 T, 그리고 GPTMS로 하는 경우를 졸 G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실험 과정인데요. 여러 코팅물의 성능 평가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졸 ATG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NCM을 각각 코팅해서 NCM ATG를 만들고 이것들로 코인셀 전지 ATG를 또 만들어서 요 입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지들이 성능이 어떤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실험 1은 앞서 말한 졸 A의 제조 방법인데요. 밀폐된 공간 하에 중성 탈이온수, 아세트산 적정해서 pH3 수용액을 만들고 여기에 보헤마이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슬러리를 제조할 겁니다. 이를 또 교반을 해서 이제 졸 A를 만들겠습니다. 실험 방법 2는 이제 졸 T인데요. 이거는 테오스에다가 에탄올, 중성탈이온수, 아세트산 이렇게 용액을 섞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졸 A를 첨가하면 가수분해와 중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졸 T를 생성하게 됩니다. 실험 3은 마찬가지로 직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테오스 대신에 GPTMS를 사용한 것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졸 G를 그 다음에 만듭니다. 실험 4는 졸 A를 NCM62에 이제 졸 코팅하는 건데요. 증류수에 졸 A를 투입한 다음에 혼합 용액을 만들고 NCM을 첨가해서 교반한 다음에 슬러리를 제조합니다. 이를 다시 교반해서 진공 건조 오븐에다가 건조를 시킨 후에 알루미나 졸을 방막이 있는 그 알루미나 겔로 변화를 시켜서 다시 열을 처리해서 나노 알루미나가 코팅이 된 NCM을 제작하겠습니다. 실험 방법 5도 이제 졸 T를 이용해서 NCM62에 코팅하는 건데요. 전 과정과 똑같이 졸 A 대신에 졸 T를 사용한 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실험 방법 6도 마찬가지로 졸 G를 NCM62에 코팅할 건데 이것도 졸 A 대신에 졸 G를 사용한 점 외에는 레시피가 똑같습니다. 실험 방법 7은 이제 코팅된 NCM ATG를 이용해서 코인셀 전지를 만들 건데요. 요거를 이제 NCM 분말과 슬러리, 분말과 도전제 바인더를 이제 90대 5대 5 비율로 슬러리를 제조한 다음에 이를 글로브 박스 하에서 코터기를 사용해서 20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집 전체에 도포를 해서 양극을 제조합니다. 그
다음에 동전 모양으로 절삭을 해서 분리막을 전해에게 함침시킨 뒤에 조합해서 코인셀 ATG를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ATG를 셈으로 관측을 해서 표면의 균일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 ATG 사이클러를 통해서 얘네가 어떤 수명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제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졸개법을 사용하지 않고 습식법이라는 게 있는데 코팅 방법이 그게 이제 보시면은 덩어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로 균일하게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A와 NCMG는 약간 균일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T도 마찬가지로 G와 동일하게 유무기 복합조리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해 주세요. 요 그래프는 이제 사이클러를 통해서 G와 T 예상 그래프인데 요거는 특성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방정 용량을 갖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A와 전지 TG 요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 단독으로 A 사용했을 때보다 T와 G, 뭐 A와 T 이렇게 섞어서 TG들은 같이 만들어서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방전 용량을 갖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네, 결론은 결국에는 저희가 선행 연구에서는 GPTMS를 사용했지만 저희는 테오스라는 물질을 3배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같이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균일한 코팅이 있어서 사이클 수명도 괜찮고 원가 절감도 같겠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연구가 더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배터리 산업군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4주간의 계획을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패션 디자인학과 키스스노우팀입니다.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김진성, 1학번 소진수입니다. 저희 팀의 이번 피 프로젝트 주제는 ESG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 이번 피 프로젝트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저희 키스스노우는 마케팅팀과 디자인팀으로 나뉘어 시장조사, 마케팅 정리학 수립부터 컬렉션 디자인, 실제 샘플 제작까지 실제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전반에 걸친 브랜딩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목차에 따라 시장조사, 재무제표 및 마케팅 과정, 그리고 디자인 컨셉 개발, 제품 개발, 로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키스스노우의 브랜드 이름을 설명드리자면 전설적인 커버보이 빌리 더 키드라는 그 인물과 설산을 의미하는 스노우 마운틴의 합성어로 저희 키스스노우는 설산을 지키는 총잡이로 브랜드의 메인 컨셉을 잡아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의 ESG 기반으로 웨스턴 스타일의 디테일을 가미한 기존에 없던 아웃도어 장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스스노우의 제품들은 친환경 소재와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개발과 제작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회색이 되어가고 있는 도시와 그 속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에서의 휴식을 제안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휴식 공간을 내어주는 자연을 지켜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입니다. 키스스노우는 코로나19의 완화에 따른 아웃도어 시장의 급성장에 맞물려 패션 트렌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고프코어 시장과 고프코어 시장의 주소비 계층인 MZ세대를 타겟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기존 아웃도어 시장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웨스턴 무드의 디자인으로 가미하여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두었으며 아웃도어를 다루는 브랜드인 만큼 친환경을 메인 컨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되었음을 파악하였고 아웃도어 시장에 MZ세대의 진입이 많아졌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메타버스 등의 기술과 패션이 결합되어 패션 테크놀로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메인 타겟 계층은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합리적인 가격이나 가성비 소비보다는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가치 있고 퀄리티 있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키스스노우가 진입하게 될 시장의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MZ세대의 증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브랜드와 타겟 소비자의 계층과 ESG를 실천하고 있는 아웃도어라는 점을 보고 고유해변,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등등을 경쟁 업체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타겟 소비자들은 앞선 시장 조사에서 보였듯 저희가 진입하고자 하는 아웃도어 시장에서의 소비가 커지고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앞선 시장 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화한 소비자 프로파일입니다. 아웃도어를 즐기는 힙한 감성을 가진 MZ세대를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설정한 키스스노우의 포지셔닝 맵입니다. 경쟁 업체들과 유사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며 ESG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를 포지셔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와 마케팅입니다. 저희 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개인 자산을 종합하여 약 1억 2천만 원을 초기 자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런칭 이후 1년간의 예상 손익 계산서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제품별 원 부자재 가격과 샘플 제작 비용, 인 가공비를 바탕으로 약 2에서 2.5배수로 설정하여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에 보이시는 아우터는 페이지에 보이시는 가격으로 아우터는 27만 9천 원, 셔츠는 16만 9천 원, 팬츠 21만 9천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케팅의 설계에 앞서 현재 메가 트렌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는 조금씩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메가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소비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웨스턴 디자인을 아웃도어에 가미하여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것입니다. 가격은 원가 기준 가격 책정에 따라 책정하여 현재 시장에 진입한 경쟁 브랜드와 유사한 가격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와 자본적인 문제로 인해 상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스토어를 중점으로 런칭할 예정이며 팝업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메인 타겟으로 설정한 M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중점으로 카메라 필터, 숏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할 계획이며 SNS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표는 저희의 목표 매출이며 분기당 30발 판매를 목표로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모션 계획입니다. 팝업 스토어와 SNS 마케팅, 메타버스 활용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업사이클링 부스, 일회용품 근절 프로모션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보여주고 포토부스와 포토존 등을 구성하여 간접적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입니다. SNS 마케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저기 위쪽에 보이는 QR코드로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또한 저희 키스스노우는 패션 테크놀로지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하여 키스스노우 제품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 파트 발표를 마치고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디자인 파트 발표를 진행할 패션 디자인학과 1파 권순희수입니다. 먼저 컨셉 개발입니다. 저희 키스스노우는 설산을 지키는 청잡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디벨롭했습니다. 설산의 이미지에서 화이트, 그레이, 블랙을 기반으로 한 무채색을 메인 컬러로 설정했으며 웨스턴하면 떠오르는 베이지 계열을 시그니처 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키스스노우 이번 컬렉션에 사용된 패브릭들입니다. 캐주얼하면서도 아웃도어 활동에 용이하게 방수가 가능하고 가벼운 나일론 원단을 기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활동성에 용이한 스판 함유량이 높은 소재, 설산의 이미지를 친환경 프린팅을 활용한 그래픽 패브릭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컬렉션에서 사용된 원단 중 70%를 리사이클 나일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코튼을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컬렉션에서는 추가적인 원단 개발을 통해 100%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원단을 여러 착장에 활용하여 버려지는 로스분을 최소화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컬렉션에서 사용된 디자인 요소입니다. 설산을 지키는 총잡이라는 브랜드 컨셉에 맞게 관역과 스노우플레이크를 결합한 로고와 그래픽 등을 개발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웨스턴 무드를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 스티치, 가죽, 탭, 데님 믹싱 등을 활용한 데님 믹싱, 웨스턴 요크, 프린지, 브리프 패널, 검 포켓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 개발입니다. 캐주얼하게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하지만 실제 아웃도어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스펙을 전 제품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전 제품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지만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생략하고 저희가 샘플로 제작한 제품 3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군들은 천천히 슬라이드를 내려 보여드리는 것으로 간략화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은 2레이어 데님 그 스노우플레이크 자켓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하드쉘 소재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아웃도어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턴 요크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손목과 그 넥라인에 웨스턴 요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데님 믹싱을 통해서 좀 더 웨스턴스러운 무드를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판에 보이시는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소개드린 그 그래픽으로 스노우플레이크와 관역을 같이 믹싱하여 만든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셔츠와 바지입니다. 이 위에 있는 셔츠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용된 소재가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데님이어서 실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고 여기 아래 사용된 원단 역시 리사이클 나일론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웨스턴 요크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 보시더라도 웨스턴 요크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웨스턴 하면 떠오르는 프린지 디테일을 로우컷으로 활용하여 프린지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바지입니다. 바지를 보신다면 이 바지는 그 카우보이들이 말을 탈 때 바지가 빨리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지를 두 겹 입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님과 나일론을 믹싱으로 사용했고 데님 부분에서는 실제 데님 팬츠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뒷주머니에는 그 눈꽃을 형상화한 저희 브랜드만의 스티치를 넣어 디자인성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컬렉션에서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스타일링한 스타일화 열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보여드린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던 작업 지시서입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제품의 사이즈 스펙과 원부 자재, 디테일, 치수, 봉제법과 도식화 등의 상세하게 적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이즈나 디테일을 참고할 실물 샘플의 사진과 실물도 함께 첨부하여 원하는 디자인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샘플로 촬영한 룩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학기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 학교 수업에서 부족했던 실무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돕기 위한 AI 비서의 프라이데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앞에 보이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여유로우십니까? 또는 분주하십니까? 이 바빠지는 세상 속에서 아침 속 여유를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더 자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챙겨볼 것도 많기 때문에 아침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래픽처럼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중 70% 이상이 아침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침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을 왜 항상 분주한 걸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침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와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을 일정에 대해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오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또 우산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밤 동안 있었던 소식을 접할 것이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도착 정보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외출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과정들을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매일 아침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침에 여유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누군가가 그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얻는 정보들을 말로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개인 비서처럼 뉴스와 날씨, 일정,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들을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식사를 하거나 세안, 또 옷을 입으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 프라이데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기상했을 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프라이데이가 브리핑해주고, 또 얼굴 인식을 통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얼굴 인식이 끝난 뒤에는 자동으로 브리핑해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인공지능 비서 프라이데이는 규칙적인 아침의 패턴을 청각적인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브리핑해주는 기능을 핵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라이데이는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AI 비서 프라이데이의 특징입니다. 네, 저희 프라이데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화 기능입니다. 자동화 기능으로부터 개인 맞춤형 비서와 자동 브리핑 기능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자동화 기능은 무조건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브리핑을 할 때 특정 기준 없이 하루 종일 인공지능 비서가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 계속 브리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AI 스피커의 브리핑이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적재적소에 맞게 기능이 작용해야 사용자들은 자동화 기능을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해야 AI 비서를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사용자들이 자동 브리핑 기능을 편리하게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사용자가 PIR 센서 작동 시간을 미리 설정해 줍니다. PIR 센서의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시키고 티처블 머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을 통하고 나면 개인 맞춤형 비서가 자동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는 PIR 센서와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정보를 브리핑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동 브리핑 이외에도 그 키워드를 호출해서 인공지능 비서가 사용자에게 오늘 할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브리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으로만 제어하다 보면 사용자가 편리함을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AI 비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데이 앱을 개발하여 AI 비서를 조금 더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프라이데이 앱에서는 PIR 센서 작동 시간과 브리핑될 목록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들은 여러 앱을 통해서 확인하던 정보들을 이 프라이데이 앱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프라이데이의 강점은 자동화 브리핑 시스템입니다. PIR 적산 센싱 모듈을 이용해서 아침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혹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PIR 센서를 인공지능 스피커와 분리하여 사용자가 직접 센싱할 위치를 선정하고 해당 위치에서 하루의 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사 인공지능 스피커들과의 기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날씨나 뉴스, 일정과 같은 기능들은 타사 인공지능 스피커 모두 기능을 지원하였지만 실시간 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K사와 저희 프라이데이만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구분하여 사용자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G사와 저희 프라이데이만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금지하여 자동으로 사용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브리핑을 진행하는 기능은 오직 저희 프라이데이만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희 프라이데이의 장점은 1분 1초가 소중한 아침 시간에 버스 정보, 날씨, 일정, 뉴스 등의 기능을 다 불필요하게 따로따로 어플을 제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데이라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도록 편리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귀로 들으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쁜 아침 시간에 하루를 나기 위해서 맞춤형 정보를 알려주는 프라이데이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앱 상단에서는 키워드 설정과 PIR 센서 작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는 일정 관리 기능과 날씨 그리고 버스와 뉴스 정보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일정이나 날씨 같은 경우에는 AR 비서가 직접 브리핑해주는 리스트들을 앱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뉴스 역시 테레알판 클릭해서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앱에 구성해놓습니다. 사용자가 PIR 센서에 인식이 되면은 설치해둔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구분한 뒤 필요한 정보들을 맞춰서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고장 자세한 정보는 프라이데이 앱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한가지 일정은 0.5도이며 시간 온도는 0.5도입니다. 오늘의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되고 오늘의 최저 기온은 0.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버스 정보와 뉴스에 대한 정보를 버스킹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저장해둔 정류장에서의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기야 그 뉴스 정보 좀 알려줄래? 또한 뉴스 정보를 브리핑해주는 기능은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몇 가지를 읽어주는 기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기능입니다. 오늘 일정 완료해도 첫 번째 거 완료해줘. 사용자가 저장해둔 일정을 완료하는 기능으로서 미완료된 일정을 읽어주고 사용자가 완료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된 일정이나 일정을 등록 혹은 삭제하는 기능은 어플을 통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저희 프라이데이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중한 시간, 여유로운 일상, 프라이데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